그럼 지금부터 황남울렁군 박명재 국회의원 경북 거니까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청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이 도지사는 도민을 위해서 도청 공무원들과 이곳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도청 기자실을 제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준비된 도지사로서 위대한 경북 그 그레이트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지진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 이재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국민, 특히 경북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년 넘게 응도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정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의 그간의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궁백한 산골 황장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향에서 초,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학비 문제로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워지자 지역 사람들의 도움으로 15살에 서울의 약국 전문으로 상경하여 야학과 고학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재학 시에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재선의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20대 총선 공천 파동과 패배로 위기에 처했을 때 재선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당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비상대책위원을 맡아서 당헌 당규를 전면 개정하여 오늘의 한일성 집단 지도체제와 당무감사제도, 공천제도 개혁 등으로 당의 쇄신과 개혁을 주도하였고 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당이 다시 혼란과 위기에 빠지자 당의 미래를 걱정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총회를 통해서 당 양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게 이르렀고 저는 당시 조직관리의 총책을 맡았던 사무총장으로서 직원들의 충정 어린 건의를 받아들여서 당의 단합을 호소하면서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2016년 2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북의 국비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었던 빛나는 의정활동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제 인생의 편력처럼 저의 확고한 신념은 사회에서부터 받은 이익을 반드시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일구고 성착해주는 고향 경북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여 희망의 경북, 위대한 경북의 꿈을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경북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다수의 걸출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끈 조국 근대화의 전진기지로서 문화적으로는 3대 역사문화를 간직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보적으로는 6.25 전쟁 등 국난 극복의 최후 보루이자 호국의 보장으로서,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강과 산과 바다의 생태의 자원 보호로 찬란한 역사와 자산을 지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웅도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지금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지역 여론의 분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권의 부산, 서해안 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 영남권 심공항과 4대강 부속산업 우선 등 사회 심리적인 박탈감, 인구 사회 및 산업경제지표의 하락과 지역 역동성의 저하, 시군 농촌 지역의 과소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 한일 간 독도 영토의 분쟁 등 정치, 경제, 생태, 환경, 사회, 지역,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웅도 경북은 어느새 그 찬란했던 영광을 뒤로 한 채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해 있고, 경북도민 또한 탄핵 정치, 전국, 대선 패배, 탈원전 정책, 사드 배치, 지진 재해 등으로 분열과 갈등, 좌절과 시리에 빠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북의 미래가 참으로 우려됩니다. 이 시점 경북은 우선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전 도민이 지진에 대한 위험과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포항지진 피해의 완전한 수습과 복구에 이어서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포항, 경주, 울산 등의 활선단청과 액상화 현상에 대한 신속한 조사 연구 및 철저한 대책의 수립, 포항, 경주 지역의 지진 방재연구소 설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지진종합대책을 이끌어내어서 포항 지진 이전과 포항 지진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진 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경북이 더 이상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농축산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전과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여 300만 도민, 특히 청장년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웅도 경북의 위상을 넘어서서 위대한 경북 더 그레이트를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설정과 희망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보수혁신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경북은 대구와 함께 보수의 심장입니다. 저는 희망도정, 혁신도정, 신뢰도정으로 도민의 단합된 결정력과 응집력을 이끌어내어서 경북이 하나 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북과 경북도민들이 대구와 더불어 TK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위상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보수 정권 재창출을 견인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북은 또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창출할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평택항 건설, 무안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사업, 여수 엑스포 개최 등 치밀하고 종합적인 L자형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수백조를 투자해서 지금의 서해안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에 맞설 동해안 시대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의 전략과 프로젝트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거의 부재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북은 서해안 시대에 대응하여 제2자형 국토개발 전략으로 신동해안 시대와 동북아 경제권 구축으로 경북 중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원의 보호입니다. 해양을 지배한 국가가
세계 부를 지배했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경북은 이제 해양 개척과 바다 경영의 해양 리더십을 통해서 해양 경북 시대, 즉 동북아 경제권 구축과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서 더 큰 경북, 글로벌 경북으로 나아가야만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동해안 시대를 겨내나가기 위해서는 제2도청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사실 경북 발전의 큰 축인 포항과 경주와 영천, 경상, 청도, 영덕,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은 도청 이전으로 중심 아닌 주변이 되면서 이곳 140만 주민들의 제2도청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이와 함께 동남권 리더십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또한 큰 것 사실입니다. 제2자형 국토개발 전략은 경북의 동해안이 환태평양 및 동북아 시대의 도래, 남북한과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철도와 도로와 영일만 배교, 항만, 에너지, 관광, 신라왕국의 복원, 과학기술 등을 집적화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환동해권 글로벌 중심, 동북아의 물류 중심, 남북 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의 물류, 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으로 제가 앞장서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이에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정과 국정과 의정을 아우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정이 아닌 큰 도정, 차별화된 도정, 미래도정을 펼쳐 경북 중앙의 돌파구의 위대한 경북 건설의 발전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북 도정 또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도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선 24년 도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넥스트 스텝, 경북을 재설계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행복과 희망과 기회균등에 실현되는 위대한 경북 더 그레이트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과감하게 대폭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경북 발전의 큰 그림, 즉 국가적 프로젝트와 미래에 대한 대응과 고령화, 탈농촌 탈원전, 재재난, FTA에 따른 대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력화, 권역별 산업구조의 재편과 각종 산업벨트, 클스터의 조성, 그리고 협업적 지방 가버넌스 구축 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북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농촌 지역 인구 가소에 따른 지역의 소멸, 교육 공동화의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의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협업적인 지방 가버넌스 전략과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생존과 활력을 정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 체육, 환경, 교육 등의 공동시설 공간을 구축하고 공동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동학군제 등을 통해서 새로운 협업적 지방 가버넌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의 70가구 증가에 따라 더불어 사는 공동공간, 즉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취사와 생활, 진료 등을 함께하는 공동생활공간, 일가 사업을 함께하는 공동생산공간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지금까지 구축된 북부권의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사업, 서부권의 융복함 탄소 클러스터, 3D 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사업, 남부권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항공전자 부부산 클러스터, 동해안의 가속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국제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등 4대 권역별 신산업 기반들을 세밀히 진단 분석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전략으로 중앙과 지방상무 간의 공유와 협업의 연계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경북 건설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혁신 네트워크 성장 전략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 중심의 산업경제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군 일강소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포항, 철강, 구미, 전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혁과 농업 부문의 FTA 대응과 6차 산업, 동해안 탈원전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원자력 해체센터의 유치, 경북 농민상한학교를 농민, 청년, 여성 등으로 경북 종합상한학교로 대폭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와 농생명 산업의 전기기지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협업적 지방 가버넌스 전략을 통해서 협업적 지역 활력 사업을 정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해발전본부를 제2도청으로 확대 추진하고 경북과 대구의 상생을 위한 통합대구 광역 건설과 경주, 포항, 김천, 구미 등 KTX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 김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추진, 안동, 예청, 도청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보장형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지역 소멸 위험 지역과 지역교육 붕괴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귀농, 귀촌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복지 전략을 통해서 기회균등한 건강복지 사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 공동체 보건 사업을 추진하며 할배의 날도 더욱 개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화 친화도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 전략을 통해서 문화, 생태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라왕궁 복원사업 등 3대 문화권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등 경북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세계물포럼과 후속사업의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과 산과 바다의 생태자원의 유지발전 등을 위해서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경험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항, 경주 지진의 완전한 수습과 복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서비스안전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원 등을 이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안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경북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정은 꼭 국정입니다. 한마디로 제 오늘까지 도정과 국정과 의정을 아우른 경험과 경력은 오롯이 경북도지사를 향한 준비였자 발걸음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박명년 준비된 도지사, 희망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은 훌륭하고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경북의 꿈은 누구나 이룰 수 없습니다. 저 박명계는
가는 곳마다 어느 자리에서나 혁혁한 성과를 창출하여 성과지향적인 유능한 리더십, 변화와 개혁의 혁신적 리더십, 경제와 행정의 검증된 리더십의 표본으로 감히 평가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이 땅에 한민족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의 정신과 조국 근대화의 새마을 정신과 산업화의 창조 정신, 그리고 용기와 불굴, 의리, 뚝심, 자존심의 선비문화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경북 도민의 도정에 새로운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 경북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기회의 땅이 되고 어르신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삶터가 되고 모든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마다의 꿈과 미래의 발전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위대한 경북 덕의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 가까이 경상북도의 행정부시사로 재임하면서 소백산 자락에서 낙동강 줄기를 따라 동해에 이르기까지 경북의 자연을 눈시리게 바라보고 경북의 땅을 발저리게 밟아보면서 위대한 경북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시대의 전개에 대비해서 새천년 경북의 미래청사진을 완성한 후에 도청 입구에 경북이 가면 대한민국의 길이 된다를 슬로건을 내걸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사직을 떠나는 이 임식장에 우리 도청 직원들이 내걸었던 잊지마오 박명재, 다시오 박명재라는 현수막의 글귀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경북의 2만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돌아온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돌아온 저에게 경북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마지막 도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명재 의원님의 경북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가고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는 큰 의지를 저희도 받아들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후보로 도지사에 도전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재도전하는 심정하고 또 이래 쭉 비전을 보면은 동양권과 이 비동양권에 대한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제 글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설되나요? 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당 도지사 후보로 도전을 했습니다. 어쩌면 경북 도지사 도전이 저의 숙명처럼 느끼고 합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원하기보다는 사출된 강압적인 도지사 떨어지기 위한 출마했다면 이번만큼은 정말 모든 수다 써 경북 발전을 위해서 이기기 위한 도지사 도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이 동남권과 이 서구 북부를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역점을 바다 경영을 통해서 해양 시대로서 환태평양 글로벌 시대에 나가기 위해서 그쪽에 좀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지 이론에서 서부나 북부의 발전을 갖다가 도외시한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한국경제 우경부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중국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그렇게 차별화된 내용은 많이 안 보이는데
새롭게 뭘 하시겠다 하면은 지금까지 경북도의 산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많은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북에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북도의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르게 해보실 거고 또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어떻게 유지하실 보관이 있으신지.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을 잘 짜여진 사리군역들 다 조성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충분히 진단하고 세밀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 전략이 국가정책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국가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자체의 기반 조성이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를 담당하는 도시사를 비롯한 시장 요소가 한몸이 되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 노력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조성이라든지 또한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많은 그런 예산이라든지 특히 세금 상품 문제,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을 갖다가 만들게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전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조성된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한 노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EBS 불가능 김정명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도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그 공직에 도지사 되고 나서 공직에 뜻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는데 지역 일각에서는 중앙 정치에서 재선 이상의 어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노론 300년 동안 영남의 남인들이 중앙 권력에서 멀어짐을 해서 소외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 정치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37년간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정치인으로서도 행정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갈 곳은 마지막 정리할 곳은 행정이다. 그래서 경북도정에 마지막에 바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 딱 4년 반이 할 겁니다. 저 외 후배들을 키우겠습니다. 제가 떠나오더라도 우리 경북에는 우수한 정치적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수부인을 비롯해서 여기 아마 대구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경북지사가 고정도 잘하면서 이 지역에 보수의 새로운 신진 인사들, 후배들을 키우고 육성합니다. 그런 일에 제가 조금 두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보수의 신장이라는 대구 경북에 우리 당을 갖다가 이끌 만한 지도적인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재선 출신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지사가 된다면 뒤에서 도민들의 응징을 결속을 이끌어내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의원님 출마하실 때 나서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임 말씀하시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지난번 총선할 때 총선 시에 4년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찾아보시고 이건 없고요. 이번은 4년만 합니다. 4년만 딱 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위대한 경북의 얘기를 썼습니다만 4년 동안 하면서 제 보정거 의지가 국중하고 경북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경북의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떠나겠습니다. 후배들에게 흔쾌히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의원님의 장점과 단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단점. 그렇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이라면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성실히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로서 승부를 보는 것. 조직이는 일로서 승부를 보고 일로서 평가를 받는 거죠. 저는 성과지향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점은 너무너무 단점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만 기도하면서 수많은 제 잘못을 고백하고 있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독선적인 일에 대한 너무 욕심을 내는 독선적인 책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지금도 나온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또 우리 이철우 의원님 같은 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친화력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시겠습니다. 단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 있죠? 당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네, 다음은 분명히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TK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하겠다. 그래서 경선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있죠. 맞게 동남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경북도청이 안동권으로 가던 후에 동남권 24년 동안 그 리더십을 배출하는 데 대한 열망과 여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또 지금 출마한 후보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지금 시장직에 있는 분들이 지사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이 좋으냐 행정가가 좋으냐는 얘기 합니다만 그러니까 도정이 국정인 이상 도지사는 정치와 행정을 아울러야 됩니다. 도정이 국정하고 연결되려면은 국정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도정은 도의 살림을 잘 충실히 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가장 이 시대에 경북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당 쪽에서는 조직을 제대로 구성을 제대로 한 정당 중에 한 정당이죠. 출마 선언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당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출마 선언 시간들도 참 잘 도당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는 내용들이 없고 그런 좀 불상사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어제 그 김광림 의원이 출마 선언하시면서 아까도 뭐 보수 말씀하시던데 경북의 어떤 정서를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듬뿍 받아가지고 당선을 되셔놓고 국정농단에다 이런 상황을 만드셨단 말이죠. 어제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하시는 분들 사과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도에 관해가지고 일각에서 이제 강석호 의원하고 단일화를 이번에는 해서 동해안 벨트를 만들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경선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지시라든지 조율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자들이 자기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출마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겹치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그게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먼저 제가 사과를 시작하고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특히 우리 경북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13명의 저는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줬는데 국정농단이라든지 탄핵의 정부의 초래라든지
실망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때 당의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기념께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여 그와 같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성원에, 도민들의 성원에 저희들이 보답해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이 지금 이 정비중에 있어서 당 자체의 쇄신도 아직 조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만 위협할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과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난 우리 경북도민들의 그 마음을 우러만지고 좀 더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희망을 주는 희망의 도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뢰 도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 도전을 내건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강석호 의원님과의 관계를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24년간 동남권에서 지사를 배출하지 못한 데에 대한 여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언젠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동남권 지사 출연에 대한 여망이 많은데 우리 두 사람이 이 여망을 잘 헤아려서 잘 받들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우리 뜻을 모아서 이 경북 전체 발전과 더불어 소외된 동남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정책적 조안점도 주면서 잘 해나가자는 그런 협의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북 인터넷 방송의 김준종 기자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출마 선언을 남준희 시장이 지난 10월 3일 공식적으로 한 이래서 지금 네 번째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당에서 한국당에서 도지사 후보로 이렇게 좀 주저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지만 앞에 선두주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몇 분들이 주저를 좀 하시다가 어떤 상황에서 출마를 하신 걸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도지사 출마하기 있어서 공약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후보들 앞에 했던 후보들과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단지 제2자형 뭡니까 국토개발 이 부분이 물론 동남권에서 어떤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잠깐만 제가 좀 언급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TK의 본사는 경상북도 이 지역인데 다른 지역의 도지사들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좀 죄송스럽지만 연세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출마하시는 몇몇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도정을 4년만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고 물러나시겠다 하는 부분들. 사실은 구이나 시 같으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광범위한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하시고 가신다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가시겠다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연상하게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주저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어쨌든 저는 사실 우리 동남권 쪽에서 어떤 도지사 리더십이 나와야 되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우리 강석구 의원님과 좀 조율도 있었습니다. 서로 의의도 주고받으면서 그런 준비 과정이었지 무슨 다른 어떤 추이를 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모든 걸 바쳐서 도지사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게 나이 문제 조금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김광림 위원 제가 지금 70대인데요. 여러분 건강 100세 시대에서 제 나이가 많습니까? 곱하기 8을 하면 87이 56이고 7을 곱하면 77이 49세입니다. 문제는 건강 문제, 나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측면 아닙니까? 하나 첫째는 피지컬,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그 정신이 늙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이 지금 75세까지 하시는데 건강으로 경북도정 잘 못 이끌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76세 대통령에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저 경북지사 한번 잘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저 대통령직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정말 변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러나 염려하신 대로 제 주위에 저 젊은 피들, 저 젊은 보좌관들 많이 두고 국민들에게 신선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문제입니다. 내용 잘 보시면 저도 두 의원들 발표한 내용을 봤습니다. 훨씬 진보되고 훨씬 정교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도지사는 그렇습니다. 바뀌고 큰 프로젝트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경북에 특히 북부 지역에 2만 3만 되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들 이거 소멸 문제, 농촌 인구 줄어들죠. 학교 공동화 처리되고 가장 밀접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들인가요? 이 문제 해결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청송, 봉화, 영덕 예를 든다면 있다면 그 경계를 허물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밖에 공동생활 공간 제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울릉도에 중학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전부 다 기숙사형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2만 명 달하는 체육시설 만들어서 언제 채우겠습니까? 세 지역의 공동으로 봉화에는 북부 체육관 또 예를 들어 청송에는 북부 문화관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학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창출입니다. 학교도 그 세 군데 해가지고 그거 다 해봐야 중학생 몇 명 됩니까? 다 해봐야 초등학교는 봉화에 중학교는 뭐 청송에 고등학교는 하나로 해가 기술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행위로 최고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많아진다. 노인들 많아진다. 다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회관이라는 큰 회관을 만들어가지고 잠은 집에서 자고 다 나와서 공동치사. 그 집집에 한 사람 살면서 전기, 가스,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잠만 자고 나와가지고 공동치사하고 공동세탁하고 공동진료받고 공동 생활공간, 자극공간하고 그런 모델을 한 문제가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도록 차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충분히 국정을 가는데 저는 행정부에서 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 하면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을 제가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단임 임기 충분히 경북 발전을 제가 이끌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이 조금 이따 오후 2시에 출마선을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 이철우 의원은 이미 경선 임박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그런 의향이 없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은 경선에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두게 됩니다. 경선이 아마 2월쯤 되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직은 후보로 확정되면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의원님의 아마 의지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을 때 정기회의 중에서는 국회가 열렸을 때는 의원들의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패배 중에는 국회의장이 수리합니다. 한 번도 수리된 예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사표를 냈을 때 국회의장이 수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당의 입장이라든지 지역구 입장에서 제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저는 도지사로서 지금 방향을 들어서 도민의 선택,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만두고 나와야겠죠. 그러나 안 되게 되면 저는 남아서 임기 마칠 겁니다. 마칩니다. 꼭 할 일이 많잖아요.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다 그만두게 되고 한 사람 되고 두 사람 다 보궐선거해야 됩니다. 비용도 문제고 우리 당에서도 문제가 되고 저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건 의지의 편이라고 그건 제가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할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우리 광남울릉 박문계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 인사 말씀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고 다른 좋은 후보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경북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는 그러한 진심과 또 어떻게 경북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저의 그런 결심과 내용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홍보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국회의원으로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어서 고민들이 고소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드린 그간의 우리 당의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좀 이 도정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저에게 일할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